자, 안녕하세요. 21년 1월 4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잠깐 짬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번호 48페이지요. 원리편 점쟁이 같다는 말.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논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일반인들한테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모르고서는 또 이게 페이지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그 인체 지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맨 앞에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제가 치료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 환자의 진료 사례를 그대로 해서 올렸거든요. 요즘 유튜브로도 진료 사례들을 그대로 많이 올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 내용을 제가 구어체로 썼잖아요. 그 말은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하는 그대로의 방식이죠.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 책을 보시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게릭병이다, 근위축소 주사경화증 병명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파킨슨병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는 병명으로 접근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전인적 관점에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가 다 그런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페이지 48페이지 17호씩 빼주세요.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엄마를 따라 이제 남창규 한의원에 내원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호자가 오시면은 엄마가 대신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남창규 한의원에서는 굳이 보호자분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 어디 용한지 안 용한지 그런 원장이 찝어내 보라, 이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영유아, 돌도 안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막 보채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요? 애기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 왜? 그 아이의 몸에는 점이나 흉터, 상처, 또 엄마가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또 목도리를 한다든지 모자를 씌운다든지 이런 특정적인 어떤 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특히 팔 같은 걸 걷어보면은 팔에 주름이 져 있다든지, 아이들의 손목에 주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어디가 아이가 불편한 데를 얘기하려는 거를 제가 이제 제지하면서 이제 진단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이 그래도 처음 생판 인체 파동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생소하지만은, 또 인체 파동 원리를 공부한 선생님들이나 이런 관련 종사자분들은 훨씬 쉽게, 제가 초등학생 수준에서 거의 썼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중장년들, 또 글씨체도 너무 작아서 노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글씨도 큼지막하게 했고, 활자 사이의 간격도 띄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고딕체로 표현한다든지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족보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 6번째 줄인가 보면 아이의 오른쪽 턱 주변에 난 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하느냐? 몸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 이런 걸 보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은 올리편 사진 1-1 여기 보면은 나오죠. 제가 지금 이 사진 이게 카메라가 그냥 이게 제가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진이 부끄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하지만은 그대로 사진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사진 1-1 보면은 오른쪽 턱에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 있어서도 자일이는 조금은 틀리겠지만은 오른쪽 턱 주변에 난 점이 제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자의 아픔에 자꾸 허리 아프다 해서 허리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를 볼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주로 얼굴이니까 얼굴이나 뭐 귀일 수도 있겠고 뭐 손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얼굴에서 주로 보니까 얼굴엔 턱 주변에 난 점이 들어온다. 오른쪽 턱이니까 오른쪽 발목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목이 약하겠네요. 또 발목이지만 또 한 몸에서 척추로 따진다면은 척추의 맨 끝이니까 경추, 흉추, 요추로 따진다면은 요추 5번에 해당이 되겠으니까 허리도 안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다음 오른쪽이 턱에 치우쳐 있으니까 왼쪽 발목보다는 오른쪽 발목이겠구나. 그래서 혹시 오른쪽 발목 다친 적 없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3살 무렵에 오른쪽 발목을 한번 크게 삔 적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점쟁이 같네요. 이렇게 용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은 아니 세상에 살아오면서 발목 한 번 안 삐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고 또 내지면은 그러면은 발목을 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확률은 50대 50이니까 확률의 50%를 가지고 2분의 1을 확률을 가지고 무조건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삐딱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50%의 확률을 갖고 승부하지는 않는다. 인체 파동 원리로 보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도 오른쪽 정강이 족삼리 부위가 밤에 자는데 뜨끔했어요. 뭐 물린 것처럼 벌레한테. 그래서 가려워서 긁었는데 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시원하게 끓다 보니까 생채기가 났어요. 살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 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잠자리가 좀 불편했다면은 그 다음날 뭐 담이 결리든가 해야 되는데 오후쯤에 갑자기 어떻게 돼? 왼쪽 등 날개 축지 쪽이 담이 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족삼림 이쪽이 어디라고요? 왼쪽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려워서 긁었던 이 상처로 인해서 어디가 아프다? 왼쪽 등 날개 축지도 담이 결려온다. 이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사람한테 참 신기하다 하니까 뭐 맨날 뭐 하루 이틀 그런 얘기 하냐 뭐 하루 이틀 해야 신기하지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당신 얘기가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에서 나타나는 점이나 상처는 과학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 다만 뭐 여러분들이 수준에서는 무조건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관점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심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눈이 어디라고 해요? 간이죠. 그러니까 간 기능 약하겠구나. 그럼 간 기능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냐?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에서 소화하기에서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관점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가 계시면 돼요. 효소를 분비하는 게 예를 들면은 밀가루 반죽하려면 물이 필요하듯이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다. 그러니까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편식을 한다든지 음식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잘 못 먹는다든지 입이 짧다든지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은 못 먹는 거를 위장의 소화력이 약하다 생각하고 잘 먹으면은 위장이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또 계속 화면이 나오는가? 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입이 짧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편식을 자주 하거나 또는 입이
깐짝깐짝거리겠네요 하고 하니까 원장님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애가 밥을 얼마나 잘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위장이 튼튼하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파동원리에서는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오작동 덩어리다. 오작동의 다른 말은 용을 쓴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실제 병목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49페이지 어머님 생각에는 애가 밥을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하겠지만은 실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 엄마나 할머니, 그 직계 가족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 생각하지만은 너무 잘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장에 부담을 되겠죠. 저도 어릴 때 남들한테 자랑하는 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냐?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회식 자리 간다든지 하면은 아주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해버렸는데, 그럼 뭔가 특별하잖아요. 좀 존재가 부각이 되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지죽을 줄도 모르고 까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요즘 TV 프로도 많이 나오지만 농구선수, 엄청나게 운동선수 시절에는 체중 조절이나 무릎 관절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은퇴하고 난 뒤에 뭐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응축돼 있다가 폭발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은 실제 그분의 건강 상태는 위장은 어떻다고요? 부담이 된다. 위장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못 먹어도 안 좋다. 그래서 실제 소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소식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다. 먹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대끼거나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정말 건강해서 못 먹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실제 위장에 과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폭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음식을 씹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수룩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화는 어디서 시키는 거다? 위장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입에서 치아의 활동으로, 그 다음에 혀로 인해서, 혀에서 음식 맛을 느끼잖아요. 이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틀니를 한다든지 하면 음식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입에서 제대로 오랫동안 천천히 꼭꼭 씹어야지만이 소화가 되는 건데 그냥 훌 넘겨버리다 보니까 위장이나 식도라든지 모든 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도 위장이 약하고 입이 짧은 사람도 위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 이걸 뭐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인체파동원리에서는 균형이라고 하고 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9페이지. 그래서 제가 진맥한 걸 정리하면 뭘 보고 정리했다고요? 오른쪽 턱 주변에 난 점,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 그래서 오른쪽 턱은 발목이고 허리고, 또 오른쪽이니까 간에 해당이 되고, 눈도 마찬가지고, 간이나 왼쪽 눈도 또 심장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아이는, 따님은 오른쪽 발목을 자주 삘 거고 허리도 약하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삐었을 수도 있고 1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삐었다면 언젠가는 삘 것이다. 또 내지는 발목이라는 관점이 꼭 발목만을 삐는 것만이 아니고 발바닥에 시리다든지 차다든지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무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오른쪽 턱은 또 어떻게 돼요? 입 주변이니까 장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랫배도 차고 장도 약하다.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간 기능이 약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또 간이니까 잘 놀란다. 겁이 많다. 그리고 눈이 돌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 토끼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왕눈 같이 이렇게 눈 툭 튀어나온 애들은 뭐겠어요? 겁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뭐 학창 시절에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많이 봐라. 자연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 무심코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동물의 특성, 귀가 크다, 뭐 예를 들면 목이 길다, 이런 뭐 목이 짧다, 이런 동물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사주나 팔자 보는 분들은 관상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원숭이 형상이다, 저 사람은 호랑이 형상이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동물의 특성과 같이 견주어서 보듯이 그런 차원에서도 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뭐 사상이든 또는 뭐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형상의학 이런 관점에서도 훨씬 더 안목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겁도 많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위장장애도 생긴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주변에서도 듣는 얘기지만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라.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안 좋다고 해라. 예를 들면 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른쪽 턱 주변에 난 점만 얘기해라. 즉 발목만 안 좋다, 허리만 안 좋다고 해야지 다크서클 가지고 또 눈도 안 좋다. 예를 들면 간 기능도 약하다, 겁도 많다, 소화력도 떨어진다, 장도 약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되는 거고 또 지금 또 진료 때문에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도 1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작은 디테일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이 인체 파동 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들에까지 있어도 그런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명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제 책을 제가 이 인체 파동 원리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을 쓰면서 제가 알고 제가 인지되고 제가 확증된 내용들만 책에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은 책에 쓰지도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독자분들한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잔잔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좀 이제 나오지만 탄발지 엄지손가락이 이게 손가락이 제대로 잘 안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 때문에 왔지만은 단순하게 탄발지 또 엄지손가락을 대응 자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딱 보고 관상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점이나 상처 생긴 모양을 보고 진단해 나가도 치료해 나가도 엄지손가락의 탄발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뭐 대응 자리의 관점에서 허리 아프면 허리, 어깨 아프면 어깨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지 마라. 그냥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보여질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 뭐 내 수준에서 왜 남창규 수준이 안 되냐, 뭐 누구 수준이 안 되냐 이렇게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이다. 지난 한 해도 언제 뭐 12월 달이 가능하지만은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갔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따스한 댓글들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댓글은 안 달지만 열심히 좋아요는 누릅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에 보답하는 거는 열심히 한의사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또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